네. 눈. 시각이죠. 뭘 자극으로 받아들입니까? 자극은 뭐예요? 자극어는 빛이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시각.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눈의 구조. 눈을 그려보면요. 네?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괜찮을진 아닌데 일단 해볼게요. 괜찮지는 않은데. 자, 그림 실력이 좀 딸리거든요. 자,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눈은 어떤 눈이냐를 보셔야 돼요. 자, 봐요. 나를 이렇게 잘라야 돼, 동그랗게 머리를, 그지? 그런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눈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위에서 자르- 내려다본 눈이고요. 이렇게 잘라버려. 설명을 들어야 돼. 이렇게 봐야 자르고. 돼. 자, 그 다음에 이 눈이 오른쪽 눈이냐, 왼쪽 눈이냐. 이거 오른쪽. 어느 쪽 눈이냐면 오른쪽 오른쪽 눈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 자, 요게 뭐냐면요. 이게 시각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눈의 시각신경, 왼쪽 눈의 시각신경이 코 쪽에서, 가운데서 만나서 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치우쳐 있는 쪽이 코 쪽이야, 중심.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구조를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일단, 네. 가장 바깥에 있는,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게 공막이라는 겁니다. 여기 눈을 보호하는 건데, 이 공막이 앞쪽으로 오면 우리가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투명하게 변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투명하게 변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각막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가장 바깥쪽에 각막입니다. 투명한 구조. 자,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가 수정체 되겠습니다. 자, 수정체는요, 렌즈의 역할을 해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고요. 뭐합니까? 빛을 굴절시키죠. 굴절, 꺾이게 하죠. 그리고 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액체입니다. 유리체. 그래서요, 투명한 액체.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죠? 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유리체. 그 다음에 이제 상이 맺히는 요 부분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걸 망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망막은요, 여러분, 카메라에서 필름에 해당합니다. 필름. 여기에는요, 시각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감각하는, 네, 시각을 감각하는 곳인데요. 자, 특히 망막에서요, 여러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좀 주의해 줍니다. 자, 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반, 그래요. 망막의 일부입니다. 황반은요, 시각세포가 많아요. 여기가 가장. 그래서 특히 시각세포 중에서도 여러분 원뿔세포가 많아서요. 원뿔세포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상이 맺혔을 때 가장 잘 보여요. 요 위치에 상이 맺혔을 때. 그래서 가장 선명한 상 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맹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여기 망막에 뭐가 있냐면 시각세포들이 있잖아. 그치? 이 시각세포들이 쭉 있을 겁니다.
시각세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 시각세포가 감각하면 시각신경이 대뇌로 전달시켜야 되잖아. 그치? 이 신경이 전부 다 앞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이렇게 되면 얘네가 어때요?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 그치?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맹점이 생겨요. 만약에 이게요. 시각세포가 있어요. 세포 뒤쪽으로 신경이 있었다면 맹점은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앞쪽으로 시각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시각신경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할 거. 자, 여기 앞쪽에 있어요, 여러분. 앞쪽에 얘 뭐냐? 홍채라고 합니다. 수정체를 가지고 있죠. 홍채는요,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하는데요. 이거 빛의 양을 조절해요. 이 홍채의 색깔이 여기 눈 색깔 있죠? 파란 눈, 그죠? 이런 눈 색깔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 홍채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에요. 네, 요거 우리 선모체라고 얘기하고요. 선모체와 수정체를 연결하는 부분을 진대라고 얘기해요. 이제 얘네들이 뭐 하는지는 뒤에 가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망막 뒤쪽에 검은색 색소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맥락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맥락막은 카메라에서 어둠 상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빛의 산란, 빛이 흩어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여기에 멜라닌 색소, 즉 검은 색소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있기 때문에 눈에 양분을 공급하는 곳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동자를 보면 얘들아 동공이 까맣잖아. 그지? 근데 봐봐. 수정체도 투명하고요. 유리체도 투명해요. 근데 왜 까맣게 보여요? 맥락막이 비춰보여서 그래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뭐 선모체니 홍채니 다 맥락막의 일부가 변해서 네, 선모체도 된 거고 홍채도 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각의 성립 경로를 보면 자, 빛이 들어오면 일단 제일 먼저 어디? 수정체, 그죠? 봐봐요. 홍채에 가려지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가 동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동공으로 빛이 들어올 거고 수정체 거쳐서 유리체 거쳐서 그래서 어디? 망막. 그럼 망막에 뭐가 있어요? 시각세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각신경을 거쳐서 자, 시각신경이 네, 어디로? 대뇌로 전달하면 끝! 이렇게 된다. 이게 눈의 구조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카드들. 다음은 시각세포. 자, 시각세포 망막에 있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를 좀 볼 건데요. 자, 시각세포가 뭐뭐 있냐면요. 간상, 요거는 막대세포로 합시다. 막대세포. 네, 막대세포. 생긴 모양 막대 모양으로 생겨서 막대세포라 그래요. 예전엔 간상세포 같은 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뿔세포. 예전에 원추세포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긴 모습을 대충 보면요.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생긴 모양이 얘 막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대세포고요. 얘는 이렇게 뿔 모양으로 생겼어요. 생긴 모양이. 그래서 이름이 저렇게 붙여졌습니다.
자, 일단 막대세포는 막대 모양이고요. 어디에 많냐면 망막의 주변에 많아요. 주변부에 많고요. 얘는 약한 빛에 반응합니다. 즉 어두운 곳에서요. 어두운 곳에서 색깔 보여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안 보이죠. 근데 뭐는 보여요? 형태와 명암. 그죠? 실루엣은 구분할 수 있죠. 이건 막대세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뿔세포는 망막의 중앙부. 어디에 많다 그랬어? 특히 그래서 황반에 많다 그랬잖아요. 맞죠? 얘는 강한 빛에 반응해요. 즉 밝은 곳, 형태와 색깔. 밝은 곳에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원추세포, 원뿔세포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관상세포. 자, 관상세포에서의 광화학 반응 좀 볼게요. 이 관상세포에, 즉 막대세포에 여러분 감광색소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빛을 감각할 수 있는 단백질.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로놉신이라고 합니다. 로놉신. 이 로놉신은요, 이 로놉신이 어두운 곳에서, 이 로놉신이 있을 때 어두운 곳에서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얘가 밝은 곳으로 가게 되면요, 밝은 곳으로 가면 얘가 나뉘어집니다. 뭘로 나뉘어지느냐면 옵신과 그리고 레티날, 이렇게 나눠져요. 이때 나오는 빛이 시각신경을 흥분시키죠. 그러다가 다시 어두운 곳으로 가면요,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재합성돼서 로놉신이 될 거예요. 어디 갔을 때? 어두운 곳에 돌아갈 때.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로놉신이 작용해서 다시 명암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 가면 얘가 분해되니까 얘는 작용을 거의 못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근데 이 레티날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비타민 A요. 우리 비타민 A 유도체라고 얘기합니다. 비타민 A가 많아야 레티날이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밤에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병에 걸리겠니? 양행증이요. 돼요? 레티날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로놉신이 안 만들어지고 그럼 밤에 명암 구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암수능이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수능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보여 안 보여? 처음에? 안 보여요. 그죠? 자, 처음엔 보이지 않다가 적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왜? 바로 가자마자 왜 명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직 로놉신. 이게 재합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로놉신 재합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명수능이라 그래서요, 빛에 수능하는 거. 즉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가도 어때요? 처음엔 안 보이죠? 눈부시잖아. 그지? 자, 처음엔 눈부심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왜? 보이게 되는 이유는 로놉신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이 분해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부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로놉신의 다량 분해 때문이다. 너무 많이 분해돼서 처음에 눈부시다가 이게 이제 어느 만큼 분해되고 나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원뿔세포가 작용하면서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무슨 병에 걸린다? 야맹증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원추세포, 원뿔세포, 원추세포에서의 과학 반응. 얘도 감광색소 단백질이 있어요. 제 로놉신 그랬죠. 그죠? 얘는 포톱신 그래요. 포톱신. 포토옵신 또는 포톱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도 뭘로 되어 있냐면 옵신과 레티날로 되어 있어요. 레티날과 옵신인데 옵신 단백질인데 이 옵신에 뭐가 있냐면 적원추 그리고 청원추 그리고 녹원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무색 얘기하잖아요. 그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요걸 감각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에 있어? 원추세포예요. 원추세포. 원추세포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들아, 자 파장이 있어. 빛의 파장. 자 파장이 길어질 때, 짧을 때, 그죠? 흡수하는 스펙트럼. 을 보면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적원추, 청원추, 녹원추 중에 파장이 제일 긴 빛을 감각하는 세포는 뭘까요? 파장이 가장 길다. 무슨 색깔이야? 빛? 빨간색이야.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은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맞습니까?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해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하고 파장이 반비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한다.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청원추고요. 이게 적원추고요. 그리고 이게 녹원추. 그래서 보시면 각각 여기에 있으면 뭐 각각의 색깔을 볼 거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또 뭐 겹쳐진 색깔을 감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원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색깔의 빛을 다 감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알죠?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딱 똑같이 반반 겹쳐지면 무슨 색깔? 노란색이래요. 지금 노란색을 감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빨간색의 비중이 더 커지면 주황색 계열이 될 거고요. 그죠? 초록색 계열이 더 커지면 연두색 뭐 이런 색깔로 다양한 색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파장하고 이거 잠깐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요, 여러분. 원추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생겨요. 그죠? 맞죠? 네. 무슨 생명이라 그래요? 정록생명 들어보셨어요? 그죠? 적청생명 들어봤어요? 청록생명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늘 뭐예요? 정록생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정록생명은 여기 자리가 없네? 어쩔 수 없다. 정록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보다 남자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자, 원추세포 이상의 정록생명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즉 적색과 초록색, 녹색 있죠. 요걸 감각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냐면 X형 색채 위에, 성형 색채 위에 같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는 늘 같이 나타나요. 오히려 청색을 담당하는 유전자는요,
상형 색채, 보통 염색체 떨어져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뭐 적색과 청색, 뭐 청색과 녹색 이렇게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늘 적색과 녹색, 정록색만 같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시각색소 유전자가 색소 유전자가 성형색체 X형 색채 위에 있어요. 뭐 적색과 플러스 녹색. 그러니까 두 개가. 자, 이러면 정록생명은 남자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남자의 성형색채 알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죠. 즉 남자는 성형색채가 XY고요. 여자는 성형색채가 XX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요 생맥 유전자는 열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건 정상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생맥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 이게 생맥 유전자야. 이렇게 되면 남자는 어때요? 그냥 생맹이에요. 정록생맹. 그죠? 근데 여자는 XX 정상이죠. 그리고 XX 프라임, 즉 생맥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이거든.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런데 X 프라임이 되면 여자 생맹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많이 나타나? 남자한테. X형색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그거 내도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빠 정상이고요. 엄마 생명이면요. 아들은 100% 생명이에요. 딸은 다 정상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유전을 뒤에 가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생명은 저 X형색체, 즉 성형색체 유전은 남자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성유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빠가 생명이면은 그때 달라요. 와이 달라요. 그건 좀 지켜보셔야 돼요. 야, 되게 쓰기 싫었나 보다. 영상 찍는데 예쁘게 썼어야 되는데 막 글씨가 막 날아가네. 다시 차분하게 써야겠다. 이거 해볼까? 이게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개구리? 눈이랑 뇌? 사람 네, 눈이에요. 눈. 여기에다가 너 왜 네, 저거 보고 좀- 둘리 생각했냐? 둘리? 왜? 느낌이 있어. 오른쪽. 근데 비슷해요. 호이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와, 안 나오네. 호이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다. 망했다. 다시 지워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봅시다. 그다음에 이쪽 눈은 이거 교재에 있어요. 근데 그림이 그러니까 핑크 파랑.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뭐 이렇게 색깔 구분을 들어가시고 해야 돼. 그게 보이면 하지. 뭐 어쨌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할까요? 네, 뭐 대충 합시다. 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보죠. 뭐 그림이 참 안 예뻐서 미안합니다. 어쩌겠어요. 자, 요거를 그냥 상황을 좀 봐야 하니까 첫 번째는 자, 여기는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
여기는 왼쪽 눈. 네, 계시죠? 첫 번째는 어디가 절단돼 있냐면 여기가 절단됐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은 어디야? 여기가 절단됐을 때 2번. 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가 절단됐을 때 3번. 자, 각각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이 절단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얘하고 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뭐만 돼요? 얘하고 얘로만 인식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만 보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 봐요. 얘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두 개가 다 끊겼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오른쪽 눈만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가 절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가 끊겨요. 그러면 요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뭐만 봐요? 왼쪽만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눈은 왼쪽 시야만, 그리고 왼쪽 눈은 오른쪽 시야만 보여요. 돼요? 요거 안 되니까요. 들어올 수 있는 거 요거 왼쪽에 오른쪽, 그죠? 왼쪽을 오른쪽 눈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을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3이 절단되면 어떻게 될까? 3이 절단되면 3, 여기가 끊기면 파란색 두 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자, 여기가 절단됐어. 그럼 파란색 두 개가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빨간색 되면 저쪽 눈 다 보겠네? 잠깐만요. 3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안 되고. 요거 이쪽도 안 되고. 그죠? 왼쪽 시야 끊기네. 그러니까 오른쪽을 못 보네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파란색을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왼쪽 시야만. 왼쪽 시야만 보인이에요. 1번이 절단되면 오른쪽 눈만 보이지만 오른쪽 눈이 오른쪽 시야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건. 그죠? 근데 여기는 두 눈을 어쨌든 볼 수 있지만 두 눈으로 왼쪽 시야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럼 이 사람은 왼쪽만 보고 살아요. 그거 아니야. 고개 돌리면 보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정면을 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시야가 보이잖아요. 그죠?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근데 여기가 안 보이는 사람은 뭐 오른쪽 시야가 안 보여요라는 얘기는 이쪽은 그래도 보이는데 이쪽은 까맣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개 돌리면 보여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지? 정면 보고 있을 때 오른쪽과 왼쪽 시야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이건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성이죠. 네. 낮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 주행성 동물은 원추세포와 관상세포 중에 뭐가 발달해 있을까? 낮에 주로 활동하는 원추죠. 그죠? 그럼 야행성,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애들은 관상세포가 훨씬 더 발달해 있는 거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눈을 이렇게 보시면 망막을 보면 여기 주변부에 있는 게 주로 관상이고요. 여기 중앙부에 있는 게 주로 원추입니다. 되셨죠? 이제 어디 봐. 3분의 1쯤 남았어요. 3분의 2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네. 이제 3분의 1만 더 하면 돼. 얼마 안 되지? 여기 물만 마시고 와도 될까요? 자, 이번에는 눈의 이상입니다. 눈의 이상. 눈의 이상? 눈의 조절. 그래야겠다. 이상한 건 아니잖아. 눈의 조절. 조절해. 첫 번째는 원근.
원금 뭐야? 거리. 멀고 짧은 거. 거리 조절 나와요. 먼저요. 가까운 곳을 볼 때요. 가까운 곳을 보려면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해요.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서 굴절율이 커져야 해요. 그래야 상이 앞쪽에 맺혀서 가까운 곳을 보게 됩니다. 자, 얘가 수정체인데, 자, 여기에 뭐가 있어? 성모체 있고 진대 있었거든요. 자, 이 수정체가 두꺼워야 돼. 자, 봐요. 요 안에 수정체 있다. 요 안에 수정체 있다. 착한 사람 눈엔 다 보인다.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냐, 안 보이냐. 네. 수정체 있어. 그리고 요게 지금 손가락 두 개가 성모체예요. 자, 요 안에 있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성모체가 꾹 수축하면 되겠지. 그지? 꾹 수축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건 성모체인데 성모체가 양쪽으로 성모체가 수축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진대 있었잖아요. 그죠? 진대는요. 탄력이 없는 끈 같은 거야. 인대처럼. 네, 진대. 즉, 성모체와 수정체를 연결해 주는 끈이야. 근데 생각해보자. 끈이야, 얘들아. 갑자기 훅 누르면 이 끈은 어떻게 될까? 팽팽해져요, 느슨해져요? 느슨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진대가 느슨해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자, 빛이 들어왔을 때 굴절율이 커져서 가까운 곳에 상이 맺히게 되죠. 되겠어요? 다요 졸려? 그러네. 잠깐만. 히터를 약하게 틀어볼까? 히터래. 어이, 누가 22도나 해놨어. 와. 체험쌤. 니네 졸았구나. 아니지. 안 좋았어요. 아니야? 취향 덥다고. 아 그래? 뭔가 이상해. 그래 누가 졸리했어? 24도하고요. 바람을 약하게 하고요. 네, 됐어요. 머리 하신 분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먼 곳을 볼 때, 먼 곳을 보려면 수정체 두께가 얇아져야죠. 그래서 굴절율이 작아져야, 이렇게 있으면, 자, 빛이 들어왔을 때, 수정체 아까보다 더 두껍네. 이거 안 되지. 자, 이렇게 더 얇아져야 얘가 이렇게 굴절율이 작아져서 멀리까지 먼 쪽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요 진대가 있고 성모체 있고 진대가 있고 성모체 있고 예전에 성모체를 모양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모양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성모체입니다 라고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얘네 어떻게 해요? 바깥쪽으로 쭉 잡아당겨야겠지. 그래야 안에 있는 수정체가 쭉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성모체가 쭉 늘어난다, 이완한다. 그럼 여기 진대는 어떻게 돼요? 쭉 잡아당기니까 팽팽해지겠죠. 그러면 수정체 두께가 얇아져요. 됐어요? 먼 곳을 볼 때, 가까운 곳을 볼 때, 성모체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더라. 되셨죠? 이번에는 두 번째는 명암 밝기. 이건 누가 할 거냐면요. 홍채가 할 거예요. 자, 밝은 곳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눈이 있어요. 눈이 있죠. 그러면 자, 빛이 들어오는 건 동공이잖아. 근데 밝다라는 얘기는 빛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죠? 동공의 크기를 어떻게 줄여야죠, 그죠? 동공을 축소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동공 뺀 이 나머지를 뭐라 그러느냐? 이게 홍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채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홍채는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요. 홍채를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동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건 뭐라 그러냐면 환상근, 동물 환자야.
그러니까 둥근 상태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빗살무늬 얘는 종주근 그래요. 이 두 개가 홍채예요. 근데 봐, 동공이 줄어들려면 얘들아 동공을 크기를 막 줄이는 환상근은 어떻게 돼야겠니? 같이 잡아줘야지, 그지? 그래서 환상근은 축소되고 종주근은 이완, 확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어때? 말만 통하면 돼. 확장된다. 네,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두 개가 요렇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홍채가 확장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뭘 보는 거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주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환상근과 종주근 이렇게 따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동공은 어때? 확대. 그렇죠. 동공이 커져야죠. 네. 자, 동공이 확대되면요. 자, 얘 둘러싸고 있는 뭐 환상근이 확대되겠죠. 확장하겠죠. 커지겠죠. 그리고 얘를 둘러싸고 얘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얘 뭐예요? 종주근은 축소된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홍채는 전체적으로 축소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이번에는 눈의 이상이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지. 여기가 환상근. 뭐 축소 줄어든다 뭐 다 같은 말이니까요. 뭐 용어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의 이상 볼까요? 왜? 아니 먼저 원시. 자, 이거 봐요. 멀 원자 볼시자예요. 먼 곳만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가까운 곳이 보이지 않는구나. 되겠습니까? 원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노안이죠. 노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 볼 때, 글씨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본다고요. 멀리. 멀리 둬야 잘 본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자, 수정체가 있고 망막이 있을 때 얘가요 이렇게 와서 뒤쪽에, 망막 뒤쪽에 맺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그럴 수 있냐면요, 여러분. 원시인 사람은 일단 여기요 수정체에서 망막까지의 거리가 짧은 사람. 정상인의 망막은 여긴데 이 사람은 망막이 앞쪽에 가 있는 사람. 그지? 또는 수정체 두께가 어때요?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얇은 사람 그렇게 되겠죠. 수정체 두께가 너무 얇아요. 이게 노안인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눈을 잡고 있는 성모체 요 근육이 가까운 곳 보려면 꾹 수축했다가 멀어지면 쭉 늘어났다가 이게 돼야 하잖아, 그치?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근육도 힘들어. 그래서 어때? 그냥 늘 늘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체가 늘 얇아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얘를 한번 이쪽에서 자, 볼록 렌즈가 와서요. 렌즈에서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이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쪽에서 쪽으로 한번 먼저 굴절시킨 다음에 또 굴절이 되면 짧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볼록 렌즈로 교정합니다. 그러면 원시는 근시는 반대겠죠. 가까운 근처 보시자예요. 가까운 곳만 보여요. 즉, 먼 곳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학생 눈이 나쁜 친구들, 학생 눈이 보통 근시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상이 너무 어때요? 앞쪽에 맺혀요. 자, 이런 경우인데 어떨 때 수정체에서 망막까지의 거리가 너무 길 때, 그러니까 정상인의 망막은 여기인데 이 사람만 망막이 뒤에가 있는 경우, 그죠? 또는 수정체의 두께가 너무 두꺼울 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오목 렌즈 써서요 빛을 한번 펼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굴절하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난시는요, 각막이나 수정체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상이 여러 개 맺혀요. 상이 겹쳐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특수 교정용 안경을 쓰든가 아니면 라섹을 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보정용 렌즈. 네. 난시 보정용 렌즈는 니네 난시 학생은 다 난시 있을걸요, 니네? 그지? 난시 보정했잖아. 엄청 심해요. 어? 그지? 저도 이게 보정용 저기- 렌즈야. 난시랑 원시랑 그렇죠. 원시? 난시랑 근시. 그렇죠. 보통 난시가 같이 오죠. 그죠? 이게 렌즈에 다 보정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시가 있는 사람 교정해야지. 교정해갖고 넣어야지. 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두 개로 까는 수술도 있어. 아그 강화. 그러니까요. 저 라섹이 그런 거예요. 수정체가 매끄럽지 않으면 각막을 이렇게 걷어내고 안쪽을 레이저로 이렇게 평탄하게 깎아주는 거예요. 매끄럽게. 그래서 아프다는 거. 왜 사람들이 자,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우리 저기 해야 되지. 일단 필기 마무리 되는 대로 세우기 할게요. 자, 교재 봅시다. 렌즈가 난시 교정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난시 네, 눈의 구조 4번이네요.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망 뭐예요? 시세포가 있대요. 망막이죠, 망막. 자, 5번 수정체 탄력성 있는 볼록 렌즈 모양입니다. 빛을 굴절시키죠. 6번 홍채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빛의 투과량, 빛의 통과량 그러셔도 되고 투과량 그러셔도 되고요. 조절하고요. 눈동자의 색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8번 선모체 보실까요? 모양체, 선모체. 맥락막의 일부가 변했는데요. 진대에 의해서 수정체 가장자리에 연결되어 있고요.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수정체 두께를 조절합니다. 수정체 두께 조절하는 게 선모체.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시세포, 간상세포 나오고 있죠. 어두운 곳에서 약한 빛에 반응합니다. 약한 빛에 반응. 그래서 형태와 명암. 원추세포는 밝은 곳에서 강한 빛에 반응하여 물체의 형태와 색깔을 구분한다 그랬죠. 됩니까? 넘어가 볼게요. 105. 간상세포에서 광학 반응 로놉신. 자, 볼까요? 3번에 어두울 때 옵신과 레티넬은, 여기서 레티넬 그랬죠. 레티날입니다. 레티날은 재합성됩니다. 어두울 때. 그래서 369에 어두울 때, 그 다음 암수능을 보니까요. 밝은 곳에 있다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차츰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로놉신이 재합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수는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가면 눈이 부셔 잘 보이지 않다가 차츰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로놉신이 강한 빛에 의해서 다량 분해되기 때문이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라 원추세포요. 자, 세 종류의 옵신과 레티넨의 구성이고 종류에 따라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요. 넘어가 볼게요. 눈의 조절, 원근 조절 나오죠. 눈의 원근
구성하는 선모체의 수축과 이완이야? 신기하네. 네, 선모체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네,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죠? 373은요. 선모체 수축과 이완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명암 조절 홍채의 환상근과 종주근의 수축과 이완. 환상근과 종주근의 수축과 이완. 됐어요? 넘어가 봅시다. 됐지? 자, 눈의 시력 이상 근시 수정체 망막 사이 길이가 정상인보다 길거나 수정체가 두꺼워 상위 망막 앞쪽에 원시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 길이가 정상인보다 짧아서 네 볼록 렌즈입니다. 여러분 원볼이에요. 원시는 볼록 렌즈입니다. 포볼이고 걸어나가는데 알아요? 네. 원볼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노안 수정체의 노화에 의한 시력 이상으로 나이가 들어서 수정체 탄력이 약해져 378 안 했네. 난시 매끈하지 않아서예요. 매끈하지 않아. 표면이 매끈하지 않아. 그 다음 노안은 수정체 탄력이 약해져. 늘 늘어나 있는 거지. 수정체 탄력이 약해져. 되셨을까요? 네. 자, 일단은 개념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교재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좀 보는 걸로 할게요.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지? 이거 해야 되는